너 자치회 임원 말 안 듣는다며? 이사 온 지 며칠 안 된 제 귀에 날아와 박힌 일본 할아버지의 호통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문 앞에 제가 버리지도 않은 한국마트 쓰레기 봉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한국어 적힌 봉투니까 네가 버린 거지? 라는 무언의 압박. 일본에서 아이를 갓 출산한 그냥 평범한 한국인 엄마였던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참았을까요? 짐을 쌌을까요? 자, 오늘 일본 텃세를 논리로 박살낸 제 실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겪는 집 구하기의 눈물겨운 현실부터 일본 소규모 단지의 자치회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무례한 일본인들에게 제가 사용한 강강약약 대화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어떻게 자치회장님의 기를 꺾었는지 그 결정적 한 방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사실 일본 살면서 대놓고 차별받을 만한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랑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외모적으로는. 딱 봤을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딱 말을 섞기 시작하면 눈빛이 변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반말로 알아들었냐? 이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와까따, 와까루?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존경어가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까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면 반말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의 한국 분들은 이 반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큰 벽은 뭐냐면요. 집 문제입니다. 20년 전에는 더했죠. 외국인에게 집 안 빌려준다는 집주인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일본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약 40%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한대요. 저는 훨씬 10년 전에 여기 일본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더 힘들었죠. 여기에다가 일본 특유의 이사하면 거지된다 라는 말처럼 초기 비용이 엄청납니다. 보증금, 사례금,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회사 수수료, 부동산료,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든 도시가 바로 도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사 갈 때 월세 6배, 처음에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어요. 준비해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들어가고, 이삿짐 센터도 굉장히 비싼데 그 이삿짐 비용까지 다 내고, 그렇게 힘들게 이사를 마쳤더라도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할 때마다 갱신료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리고 퇴거를 하고 싶을 때 일본 월세는 못질 같은 거 안 되고요.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도 다 사진을 찍고 퇴거할 때도 사진을 찍어서 여기는 어떻게 달라졌으니까 이런 흠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원상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돈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소규모 단지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단지는 관리 사무실이라는 게 없고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공의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자치회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1년 내내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24절기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그런 절기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절기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시거나 입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다 챙겨주는 것도 자치회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단지일수록 고령화로 인해 자치회가 쓰레기장 관리, 방범 등의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작은 정부 같은 권력을 가진다고 해요. 저는 공단에 들어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며칠 안 됐을 때 제가 인터넷 연결 공사 때문에 자치회장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릴 일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사 오자마자 인사를 드려야 돼요. 살면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도 설명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인터넷 공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좀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굉장히 좀 차가운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네 그런 사정을 봐줘야 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좀 이야기하다 너 자취회 임원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구나. 딱 감이 왔어요. 제가 이사 와서 저희 동에는 자취회 임원인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이 있어서 그때 분리수거나 어떤 거는 이 날에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되고 쓰레기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일본에서 산지 꽤 됐으니까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버린 게 아닌데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 있어서 뭐야? 라고 보니까 이제 한국마트의 봉지 안에 누가 쓰레기를 버린 건데 그거를 저희 집에 앞에 보란 듯이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동장 할머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갔죠. 이거 우리 집 앞에 놓으셨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예,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버린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어가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는 미안하네. 근데 뭐, 네, 누가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눈 마주쳐서 인사했더니 그 동장 할머니가 외국인들은 눈이 다 부리부리하게 크게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치회장한테 그거를 일러 바쳤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자치회장님이 그런 차가운 반응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말도 잘 안 듣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제가 출산한 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근데 이사가 와가지고 바로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대기를 해야 됐는데 이사랑 아이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이 와서 계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치회장이 허가받지도 않고서 노인분들을 데리고 와서 산다며 제 남편은 중국 사람이니까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치회장이 하시는 말이 중국 노인들 데리고 와서 그 빌부터 살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 선택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빌부터 살고 있다고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제 상황을 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사랑 저희의 육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와서 계시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잠깐 와서 계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얘기한 계약한 거랑 이런 거랑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서 전화 끊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방골 정신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는 대신 증거와 논리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공단에 일단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정으로 이사를 와서 시부모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여기에 한 달이나 몇 개월 계시는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이냐라고 했더니 답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장기간 거주하는 목적이면 그러면 그것은 계약이나 이런 거가 또 추가로 필요하지만 방문하는 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자치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님이고 공단에서도 이런 확인을 해주셨다. 쓰레기 문제도 자치회 임원 그 동장 할머니가 오해를 하신 거고 그때 분명히 나에게 사과를 했는데 왜 내가 반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빌부터 산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명확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 확인을 받았다. 라고 했더니 자치회장이 그래? 공단에서 그렇게 확인해 줬다고? 라고 하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요, 사실 앞뒤 없이 화내는 노인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이런 노인들을 부르는 말이 로가이라고 해서 네, 해를 끼치는 노인이라고 해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자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다 지켰고요. 모든 활동에 참여했어요. 결국 나중에는요. 자치회에서 층의 임원까지 맡게 되었어요.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할머니와 자치회장의 눈빛이 조금씩 인정으로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생활 20년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요. 네, 무시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친절한 자에게는 더 친절하게 라는 강강약약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근거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너무 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얕잡아 볼까봐 미리 큰 소리칠 필요는 더더욱 없죠.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 보통의 생활을 당당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힘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혹시 해외 생활이나 낯선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참지 마세요. 하지만 감정보다는 논리로 무장을 해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은 황당한 텃세 이야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단단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